컴포즈를 처음 배울 때는 문법이 눈에 먼저 들어옵니다. 하지만 진짜로 헷갈리는 지점은 문법이 아닙니다. 컴포즈가 화면을 어떻게 계산하고 언제 다시 실행하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번 챕터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컴포저블 함수가 무엇인지, 상태가 바뀔 때 왜 다시 실행되는지, 그리고 외부 작업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입니다. 기존 뷰 시스템에서는 화면 요소를 찾아서 직접 바꿨습니다. 버튼의 텍스트를 바꾸고, 리스트를 갱신하고, 보이는 상태를 하나씩 조작했죠. 컴포즈는 이 사고방식을 뒤집습니다. 컴포즈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상태가 이렇다면 화면은 이렇게 보여야 한다. 즉, UI는 상태를 직접 조작한 결과가 아니라 상태를 읽고 계산한 결과입니다. 이제 at composable을 보겠습니다. composable은 단순히 UI를 예쁘게 나누는 함수가 아닙니다. 컴포즈 런타임이 호출하고 그 호출을 추적하면서 화면 구조를 만들어가는 특별한 함수입니다. 컴포저블 함수 안에서는 현재 상태를 읽고 그 상태에 맞는 UI 구조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곳에서 다른 컴포저블을 호출하면서 더 큰 화면을 조합합니다. 그래서 많은 컴포저블은 의미 있는 반환값이 없습니다. 값을 돌려주는 대신 런타임에게 지금 어떤 UI가 필요한지 알려줍니다. 중요한 것은 반환값이 아니라 컴포저블 호출 그 자체입니다. 이 컴포저블 호출들이 모이면 컴포지션이 만들어집니다. 텍스트, 버튼, 레이아웃 같은 호출들이 하나의 구조로 묶이고 그 구조가 현재 화면을 설명합니다. 컴포즈 런타임은 컴포저블이 어디서 호출됐는지 기억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다시 실행될 때 이전 구조와 지금 구조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유지하고 무엇을 바꿀지 판단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컴포저블은 가능한 한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같은 입력이 들어오면 같은 화면 설명이 나오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 원칙이 뒤에서 볼 리컴포지션과 사이드 이펙트의 기준이 됩니다. 이제 상태를 보겠습니다. 컴포즈에서 화면의 진실은 뷰 객체가 아니라 스테이트입니다. 화면을 직접 고치는 대신 상태를 바꾸고 화면은 그 상태를 다시 읽습니다. 상태가 바뀌면 그 상태를 읽던 컴포저블이 다시 실행됩니다. 다시 실행된 함수는 새로운 UI 설명을 만들고 컴포즈는 필요한 변경만 화면에 반영합니다. 이 과정을 리컴포지션이라고 부릅니다. 리컴포지션은 화면 전체를 무조건 다시 그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태 변화에 맞춰 필요한 컴포저블을 다시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중요한 점은 범위입니다. 컴포즈는 어떤 상태를 어디서 읽었는지 추적합니다. 그래서 상태가 바뀌면 그 상태를 읽은 영역을 중심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리컴포지션을 전체 화면 리렌더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컴포즈는 필요한 함수 호출을 다시 계산하고 실제 UI 반영은 변경이 필요한 범위로 줄입니다. 선언형이지만 무식하게 전부 다시 그리는 모델은 아닙니다. 입력이 바뀌지 않았고 다시 실행해도 결과가 같다고 판단할 수 있다면 컴포즈는 그 호출을 건너뛸 수 있습니다. 이 스킵이 컴포즈 성능의 중요한 기반입니다. 여기서 리멤버가 등장합니다. 컴포저블은 다시 실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지역 변수의 둔 값은 쉽게 초기화됩니다. 리멤버는 그 값을 컴포지션에 붙잡아두고 다음 실행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리멤버 세이버블은 한 단계 더 갑니다. 단순한 리컴포지션을 넘어서 화면 회전 같은 구성 변경 뒤에도 저장 가능한 상태를 복원합니다. 즉, 잠깐의 재실행이 아니라 재생성 상황까지 고려하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모든 상태를 각 컴포저블 안에 넣으면 금방 복잡해집니다. 여러 화면 조각이 같은 값을 봐야 한다면 상태는 보통 부모나 뷰 모델로 끌어올립니다. 자식은 값을 받고 이벤트만 위로 올립니다. 이 패턴을 흔히 이벤트 업, 스테이트 다운이라고 말합니다. 사용자 입력은 이벤트 위로 올라가고 갱신된 상태는 다시 아래로 내려옵니다. 컴포저블은 이 흐름 안에서 상태를 읽고 화면을 그립니다. 전체 흐름을 한 번에 보면 단순합니다. 상태가 바뀌고 그 상태를 읽은 영역이 무효화되고 컴포저블이 다시 실행되고 마지막에 변경분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컴포저블 본문은 최대한 순수해야 합니다. 상태를 읽고 UI를 선언하는 일은 본문에 둡니다. 하지만 네트워크 호출이나 토스트, 리스너 등록 같은 외부 작업은 본문에 직접 두면 위험합니다. 컴포저블 본문은 한 번만 실행된다고 가정하면 안 됩니다. 상태 변화로 다시 실행될 수 있고 스킵되지 않으면 여러 번 호출될 수 있습니다. 본문 안의 부작용은 그때마다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컴포즈에는 이펙트 API가 있습니다. UI를 계산하는 본문과 외부 세계에 영향을 주는 작업을 분리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 경계를 잡아야 실행 횟수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펙트 API의 핵심은 생명주기입니다. 작업을 언제 시작할지, 키가 바뀌면 언제 다시 시작할지, 화면에서 사라질 때 언제 취소하거나 정리할지를 런타임과 맞춥니다. 런치드 이펙트는 컴포지션에 들어올 때 코루틴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키가 바뀌면 기존 작업을 취소한 뒤 다시 시작합니다. 화면 진입 시점의 비동기 작업이나 특정 상태에 연동된 작업에 잘 맞습니다. 반대로 버튼 클릭처럼 사용자의 이벤트에 맞춰 코루틴을 실행하고 싶다면 리멤버 코루틴 스코프가 더 자연스럽습니다. 컴포지션에 들어왔다고 자동으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순간에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디스포저블 이펙트는 등록과 해제가 짝으로 필요한 작업에 씁니다. 예를 들어 리스너를 붙였다면 화면에서 빠질 때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이때 정리 로직을 이펙트의 종료 시점에 맞춥니다. 사이드 이펙트는 리컴포지션이 성공적으로 끝난 뒤에 실행됩니다. 그래서 컴포즈 바깥 객체와 값을 맞춰야 할 때 사용합니다. UI 계산 중간이 아니라 계산이 끝난 뒤에 동기화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리멤버 업데이트 스테이트는 조금 다른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펙트를 다시 시작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안에서 최신 콜백이나 최신 값을 참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이펙트의 생명주기는 유지하고 참조하는 값만 최신으로 바꿉니다. 이펙트 API를 외울 때 이름부터 외우면 헷갈립니다. 먼저 작업의 성격을 봐야 합니다. 진입 시 실행인지, 이벤트 실행인지, 등록과 해제가 필요한지, 아니면 바깥값과 동기화하는지로 나누면 됩니다. 핵심 원칙은 간단합니다. 컴포저블은 상태를 읽고 UI를 선언합니다. 외부 세계와 만나는 작업은 이펙트로 보냅니다. 이 경계가 선명할수록 컴포즈 코드는 예측 가능해집니다. 실무에서는 이 구조가 뷰모델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뷰모델은 상태를 들고 이벤트를 처리합니다. 컴포저블은 그 상태를 수집해서 화면을 그리고 사용자 이벤트를 다시 뷰모델로 전달합니다. 컴포즈 초보가 자주 하는 실수도 여기서 나옵니다. 상태를 여러 곳에 중복 저장하거나 컴포저블 본문에서 바로 사이드 이펙트를 실행하거나 리컴포지션 자체를 너무 과하게 두려워하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실행 모델을 한 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상태가 바뀌면 컴포저블이 다시 실행됩니다. 컴포즈는 필요한 변경분만 화면에 적용합니다. 그리고 외부 작업은 이펙트가 책임집니다. 이 관점이 잡히면 컴포즈는 훨씬 덜 신비롭게 보입니다. 화면을 직접 고치는 기술이 아니라 상태를 바탕으로 UI를 다시 계산하는 실행 모델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 상태 흐름이 라이브 데이터에서 스테이트 플로우로 어떻게 옮겨가는지 볼 수 있습니다.